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첫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비롯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까지 기조 연설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188개국에서 무수한 생명을 앗아간 보이지 않는 적인 중국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전투하고 있다며 유엔이 세계의 전염병을 퍼뜨린 중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더불어 유엔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테러리즘, 여성 억압, 강제노동, 마약 밀매, 인신 성매매, 종교적 박해,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 청소 등 진짜 문제에 초점을 맞추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던 주요 쟁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중국을 공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 연설자로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각국이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치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를 통한 국제협력을 주장하면서 글로벌화에 대한 반대를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와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에 비유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 양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관련해서도 이전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WHO가 사람 대 사람 간 전염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직격탄을 날렸고 시 주석은 WHO가 주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면서 그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면서 남북한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이 몇몇 지역에 대해서 연방 지원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그리고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에 대해서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무법지대로 전락하라는 도시에는 연방 예산 투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뒤 법이 정한 한도에서 연방 예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몇 개월째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대해서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 장관은 이들 도시에서 총격과 시위, 약탈이 급증하고 시 정부는 주민 통제에 실패했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포틀랜드와 시애틀은 장기간 시위를 방치한 것, 그리고 뉴욕은 경찰 예산을 삭감한 것이 그 원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이고 불법적인 판단이라면서 대통령은 의회가 지정하는 자금으로 값싼 정치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 법무부는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들도 무정부 지역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을 했는데요. 이란 측이 이에 대해서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 규정된 스냅백 조항을 꺼내들면서 일방적으로 이란 제재 복원을 발표를 했죠. 이에 대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반대 입장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란 측에서는 결코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강력 비판했습니다.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절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 법적 최대 압박 전략은 실패했다.
오히려 미국의 최대 고립으로 변질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드 타크트 라반치 이란 주재 유엔 대사는 오늘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기로 한 결정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유엔에서 미국의 고립만 강화한 실패 이후 자포자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도 미국 외교협회와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이란이 무릎을 꿇기를 원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이란 핵합의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이 미국의 독자 제재에 대해서 미 주류 언론들은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전략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국이 어떻게 다른 유엔 강대국들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다자간 제재를 강행할지에 대한 해답은 없고 법적, 정치적 의문만 가득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프랑스 소식인데요. 프랑스 집권당이죠. 전진하는 공화국. 여기에 이 부대표가 당을 비판하면서 사임 의사를 밝혀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지난 21일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의 부대표 피에르 페르송 의원이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참패를 비롯해서 심각한 보건, 경제, 사회 위기를 언급하면서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습니다. 네. 그는 화장을 고치고 옷을 바꿔 입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뒀던 2017년 논리에 머물러 있다고 작심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당내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공유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정치적 토론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당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스스로 부대표 자리를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집권당인 전진하는 공화국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파리를 비롯해서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의 시장 자리를 모두 야당에 빼앗겼는데요. 게다가 올해 초에는 24명의 의원들이 탈당하는 바람에 과반 의석도 잃은 상황입니다. 예. 한편 일간 르파리지앵은 좌파 성향의 페르송 부대표가 떠난 자리는 우파 성향의 마리 게부누 의원이 계승한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과거 공화당 출신 인사들의 당내 입지가 높아지며 우경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